여러분, 만약 우리 역사가 독에 중독되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섬뜩한 질문이죠? 오늘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 기사 하나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기사인데요. 제목 한번 보세요. 역사 사독으로부터 해방하자. 와, 제목부터가 정말 세죠? 그냥 문제나 왜곡도 아니고 독이라니. 이 단어 하나만 봐도 이 기사가 우리 역사를 뭔가에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니, 근데 역사가 중독된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좀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지금부터 이 기사가 말하는 독이 뭔지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사의 핵심 주장이 뭐냐? 바로 우리 역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무엇으로부터 해방시키자는 걸까요? 기사의 주장은 아주 명확해요. 네 가지의 아주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색안경 같은 거죠. 우리가 이 색안경을 끼고 역사를 보기 때문에 한국사의 진짜 모습, 그 맨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그 네 가지 독, 그 색안경의 정체가 뭘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자가 지목한 네 가지 독은 바로 이거예요. 첫째, 중화사관. 한국을 항상 중국의 변두리 국가로 보는 시각이죠. 둘째, 일본의 식민사관. 이건 뭐 한국 역사는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고 늘 남에게 의존했다는 거고요. 셋째, 북한의 주체사관. 이건 또 반대로 너무 극단적인 민족주의로 우리 역사를 고립시켜버리죠. 마지막으로 넷째, 서구 중심주의. 서양의 기준으로만 우리 역사를 재단하고 해석하려는 시각입니다. 어때요?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념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뜨거운 역사 논쟁 하나를 딱 끌어옵니다.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설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옛날에, 그러니까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쪽에 임나일본부라는 기관을 두고 지배했다는 주장이에요. 이건 정말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 역사학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바로 이 임나일본부설이야말로 아까 말했던 네 가지 독 중에서 두 번째, 바로 일본 식민사관이 만들어낸 가장 대표적인 독소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면 그 의도가 좀 더 선명해져요. 이게 19세기 말 일본이 제국주의로 뻗어나가던 시절에 만들어졌거든요. 봐라, 우린 옛날부터 한반도를 지배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식민 지배의 역사적 근거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물론 해방 후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에 의해서도 대부분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어요. 하지만 이 기사는 그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서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기사가 정말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그냥 임나일본부설은 틀렸어 하고 선언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를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유적지를 파봤더니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건 그 주장이랑 안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고고학적 증거, 옛날 기록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그 허점을 파고드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니 그거 다 옛날 얘기 아니야?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자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기에 문제라고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시죠. 네,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아니, 1500년도도 된 옛날 일이 지금 우리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요. 하지만 저자는 이 문제가 절대 박물관에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사는 임나일본보설과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중국의 동북공정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완전 판박이라는 거예요. 동북공정이 뭐죠? 고구려나 발해 같은 우리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기사에서는 주장하는 나라는 일본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지만 그 속셈은 똑같다고 보는 겁니다. 둘 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역사를 이용하고 우리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명분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학자들끼리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고리타분한 논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우리의 뿌리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자체를 두고 벌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전쟁이다. 이게 바로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 기사는 이런 문제 제기에서 그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마지막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했던 논리가 지금은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발전하고 있다. 소름 돋지 않나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 모습이 다른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해법은 뭘까요? 기사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해방. 이 모든 독들로부터 우리 역사를 해방시키자는 겁니다. 중국의 시선, 일본의 시선, 서양의 시선, 이런 외부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우리 눈으로, 우리 스스로의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 바로 주체적인 역사를 세우자는 아주 강력한 외침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는 과연 누가 쓸 자격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단순히 과거를 정리하는 걸 넘어서서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